안녕하세요, 금세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캐나다의 의료비와 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국에서 아프면 겁부터 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캐나다는 공적 의료 서비스를 시행 중인 상태로 모든 진료비, 치료비가 무료입니다. 단 밴쿠버가 포함된 BC주에서는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캐나다의 공공의료시설들,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불문하고 모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한다를 철칙으로 준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모든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차별 없는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국민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민자도 포함하고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응급실을 가야 해서 앰뷸런스를 부를 경우에는 앰뷸런스 비용은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수술비 또한 무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죽을 고비를 맞은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거나 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캐나다는 의료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서 치료의 우선순위가 오직 의료적인 이유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독한 환자가 가장 먼저 치료를 받습니다. 이런 의료 시스템은 1947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1966년도에 캐나다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병원 시스템을 보면 한국이랑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자기가 원하는 치료 분야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패밀리 닥터라고 해가지고 전문의 진료를 받기 전에 만나보는 의사가 있습니다. 병원에 처음에 가시게 되면 패밀리 닥터를 만나시게 되고요. 그 패밀리 닥터가 환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전문의와의 만남을 통해 처방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과정입니다.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패밀리 닥터가 약물 처방과 간단한 조치 정도를 취해주는 경우가 많고, 전문의의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패밀리 닥터가 종합병원으로 레터를 보내서 전문의와 연결을 시킨 다음 2차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무료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웨이팅입니다. 보통은 패밀리 닥터에서 전문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한국만큼의 스피드를 생각을 하신다면 1시간? 이 정도가 엄청 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기본적으로 몇 달은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패밀리 닥터를 만나기 위해서도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당일날 그냥 워크인으로 들어가서 예약을 바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워킹홀리데이로 갔을 때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으로 절대 회복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워크인 클리닉을 한번 찾아서 가봤습니다. 처음에 도착을 하고 아침에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몇 시에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니까 제가 도착한 시간이 한 10시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후 4시 반인가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집에 가 있을지 아니면 거기서 기다릴지. 근데 가서 알겠어, 그러면 내가 이따가 4시 반에 맞춰서 올게. 그래서 4시 반에 와도 또 웨이팅이 걸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반면에 한 번 제 경우는 어땠냐면은 4시 반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심각했던 게 좀 나아지는 거예요. 감기가. 약만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파머시나 이런 데 가면은 약을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도 전문 약사분들이 계시고 제가 증상을 말하거나 이러면은 약을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그냥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또 이거를 기다려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웨이팅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런 감기나 이런 간단한 것들은 웬만해서는 그냥 바로 약을 먹고 진료를 해버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료를 좀 빨리 받고 싶다 그러면 보통 응급실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응급실을 가게 되면 빠르게 되면 1시간 아니면 2시간 내에 진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 순서가 위독한 환자부터 정해지기 때문에 당장 내가 막 죽을 만큼 아픈 게 아니면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또 만약에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밀리 닥터가 없는 사람들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워홀러 분들이나 아니면 어학연수를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워크인 클리닉을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한국의 가정의학과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워크인이 그나마 제가 말한 패밀리 닥터보다는 조금 더 빨리 만나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웨이팅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인도 웬만하면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들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학생비자 또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여행객처럼 잠깐 캐나다에 방문한 사람들, 이분들은 만약에 보험이 없으시면 정말 엄청난 의료비가 청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가신다거나 워킹홀리데이로 가시는 분들은 꼭 보험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생비자나 워킹비자,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거기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계신 분들 있죠. 뭐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셨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셨다던가 다니고 계신 분들이던가 이런 분들이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만약에 어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그 학생비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 관광비자랑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보험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여기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금요일의 금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